자, 99번, 254에서 99번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 볼게요. 이 등비수열의 활용 부분은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등비급수의 활용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거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활용이니까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 등비수열이 만들어지는 문제들이겠죠. 주로 언제 등비수열이 만들어지냐면 등비는 B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질 때 등비수열이 되겠죠. 보통 이제 작아지는 경우인데 도형에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어떤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 규칙이 반복될 때마다 주어진 도형의 크기가 작아지는지 넓이가 작아지는지 길이가 작아질 거야. 그런데 같은 규칙을 계속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게 작아지는 B가 동일하게 나오겠지. 따라서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은 등비수열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해요. 직접 해보면 등비수열이 눈에 보이지만 문제만 보더라도 아 이게 등비수열이 나오겠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그 눈치채고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자, 99번 보시면 길이가 30짜리 선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1회 시행에서 이걸 3등분 한 다음에 가운데 거를 버렸어. 그럼 양쪽 두 개만 남죠. 그 다음에 2회 시행에서는 남아있는 것들을 또 3등분 한 다음에 가운데를 버렸어. 그 다음 3회 시행에서는 또 남아있는 4개들을 또 각각 3등분 한 다음에 가운데 하나씩을 버렸어. 어때?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죠. 그치? 동일한 규칙에서 시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나타나는 결과는 등비수열이 될 거다라고 짐작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니어도 직접 해보시면 되겠지. 야, 규칙을 알려면, 수열의 규칙을 알려면 제일 원초적이면서도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몇 개의 항을 나열해보면 규칙이 보이잖아. 해보면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요? 남아있는 선분의 길이 합을 볼게. 한 번씩 했을 때 그럼 전체 30인데 3등분 했으니까 하나가 10짜리지. 한 개 날랐으니까 두 개만 남네. 얼마야? 20이 첫 장이 되겠다. 한 번 했을 때 이거가. 자, 그 다음 보세요. A2는요 한 번 더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도 역시 몇 3등분에서 한 개를 버렸죠. 한 개 버리면 두 개 남잖아. 그럼 이전 전체 길이의 얼마만큼만 남게 되겠어? 3분의 2만큼이 남겠지. 3등분해서 한 개 버리고 두 개 챙긴다는 얘기는 3분의 2만큼만 챙기겠다는 얘기잖아. 이전 길이의.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 하고 남은 게 지금 얼마? 이게 20인데 이거의 얼마만큼이야? 이거 합치면 3분의 2만큼이 될 거라고. 맞지? 여기도 3분의 2고 여기도 3분의 2 합치겠으니까 전체도 3분의 2가 되겠구나. A3는 그 앞의 결과를 또 3등분해서 한 개를 버리고 두 개를 챙겼으니까 또 얼마야? 앞의 결과에서의 또 3분의 2만큼만 남겠지. 어때? 몇 번 써보래 규칙이? 첫 번째는 20이라고 보여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얼마 곱해지고 있어? 3분의 2 곱해지고 있죠.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그럼 일반은 얘는 첫 장이 20이고요. 맞지? 공비가 지금 얼마야? 3분의 2에 13회 반복했을 때라는 얘기는 A13을 구하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A13은 20 곱하기 3분의 2에 12승이 되겠습니다. 답을 계산할 수 없겠지? 오케이, X입니다. 선생님 답하고 다른데요? 답은 뭐라 돼 있어? 30 곱하기 3분의 2에 13승 돼 있지? 같은 게 다른 거야. 13승은 3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에 12승을 쓸 수 있죠. 13승은. 이거 하면 얼마 되니? 20되지? 똑같아. 똑같죠? 똑같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어때? 적어도 몇 번은 구해봐야 돼. 3개 하면 필요한 거야. 2개만 구했을 때 봐봐. 4에서 2로 됐을 때는 2분의 1이 더 빼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2가 빼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는 더하는 규칙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 2가 되는 또 다른 상황은. 그러니까 이 딱 2개만 가지고는 규칙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한 개 더 더했을 때 아, 2분의 1 곱해졌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정확하게 찾으려면 최소 몇 개? 3개 항을 구해보시라는 얘기야. 3개 항을 구해보시는 게 맞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 문제만 읽고이 등비수열이겠구나라고 짐작하고 들어간다면 어때? 어차피 등비수열이 뻔하면 3개까지 받칠 수 없어. 없지. 2개만 구해도 아, 공비가 3분의 1구나 받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 단축할 수 있겠다. 그래서 활용 문제 공부할 때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규칙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때 결과는 등비가 분명합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됐지? 한번 더 봐봐. 밑에 99-2번 정사각형 이렇게 있죠. 뭐라고 되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니? 그러면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안에다 정사각형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몇 등분 되니? 4등분 되죠. 그래갖고 가운데 걸 빼버렸다는 얘기야. 가운데 걸 빼버린다고. 그 다음 한 번 됐을 때 또 만들어진 남은 삼각형 3개의 또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놓고 또 어때? 가운데 거를 또 빼버리는 거지. 또 세 번째는 또 남아있는 정사각형들 9개에서 또 4등분해서 가운데를 또 버리는 거겠지. 그럼 뭐야? 계속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어떤 도형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때 뭘 구하랬어?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의 합을 구하랬죠.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뭐가 될 것 같다? 일정한 규칙에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잖아. 뭐야? 등비수열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럼 첫 장은 둘 장은 보고 끝난 거야. 그럼 첫 장 한번 볼까? 한 번 했을 때는 자 원래 전체 넓이는 얼마 이거?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A 제곱. 맞지? 100 하나는 25 루트 3이 되겠어. 이 첫째 아니야? 한 번 더 하기 전에 전체 넓이야. 그럼 한 번 했을 때 넓이는 얼마 된다? 이거를 몇 등분해서? 4등분해서 한 개 버렸죠. 한 개 버리면 몇 개 챙긴 거야? 3개 챙긴 거지? 25 루트 3의 4분의 3만큼만 남겠구나. 그럼 끝났어요. 왜? A2는요? 또 남아있는 삼각형은 또 4등분해서 각각 한 개씩을 버렸으니까 3개씩 챙겼겠죠. 그럼 전체 넓이도 이전 넓이가 얼마큼만 남겠어? 4분의 3만큼만 남겠네. 각각에서 4분의 3만큼만 챙겼으니까. 전체도 4분의 3 남겠네. 그러면 25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 한 번 더 곱해서 채우겠지. 1만 원. 첫 장이 2지. 4분의 75 루트 3 곱하기 공비가 얼마야? 4분의 3 n-1승이었어. 됐지? 두 번만 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255조.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하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서 가운데를 뭐라 불러? 등비중앙이라고 불렀죠. 등차수열이면 가운데를 등차중앙, 등비수열이면 가운데를 등비중앙. 그럼 등비중앙은 어떻게 한다?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쪽 끝이 곱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아까 봤잖아 우리.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였죠. 그걸 ABC로 바꾼 것뿐이야.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 이럴 때는 항상 이 조건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ABC가 그대로 등비수의 연속된 상황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무슨 얘기를 하겠어? 등차수를 할 때도 보세요. A1, A2, A3, A4, A5, A6, A7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세 개도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네가 등차 중앙이 되니까 A4의 2배는 A3 더하기 A5가 됩니다. 또는 A3 더하기 A5는 중앙이 존재하는 A4의 2배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지. 근데 등차수열도 어때? 일정한 관계로 뽑아내도 되지. 등차수열이잖아. 이렇게 등차수열 되면 안 돼. 되지? 그럼 이 세 개의 등차수열은 뭐냐?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 A2 더하기 A6도 얼마야? A4의 2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등차수열이라고요. A4의 2배는 A1 더하기 A7이랑 같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맞네?
그런 관계도 좀 확장을 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마찬가지야 등비도. 여기는 수열들이 다 등비수열이라 치자. 그러면 이 세 개 역시 뭐야? 등비수열이니까 얘와 얘를 곱한 거는 A4의 뭐다? 제곱이 되겠죠. 양쪽 들의 곱은 A4의 제곱이야. 무슨 얘기야? 우리 문제 조건에서 두 항의 곱이 주어지면 그 중항이 존재하는 경우면 중항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얘와 얘도 어때? 등비수열이잖아. 하나씩 듣는 뜻 쓰니까 분비가 R 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럼 역시 뭐야? A2 곱하기 A6도 얼마야? 중앙인 A4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너도 말할 거 없지. 그래서 꼭 등비수열이 나란히 붙어있는 세항이 아니고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세 수도 등비수열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등비중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문제 한번 봐요. 100번 보겠습니다. 100번. 1번. 세양수 x, x 더하기 3, 4x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돼 있습니다. 이거 세 개가 등비수열 된다는 얘기는 가운데의 제곱은 얘가 중앙이 되죠. 양끝이 곱과 같다. 그리고 4x제곱이니까 5변을 넘길게. x제곱 빼주면 3x제곱 6x 넘으면 마이너스 6x 9 넘으면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다. x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3이 되겠다. 문제 없지? 다른 얘기 없으니까 둘 다 되겠다. 양수구나. 양수니까 얼마다? 3이 되겠네. 그쵸? 세 양수니까 x도 양수겠어. 두 번째 보자. 세 양수가 이 순서대로 이번엔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이야. 제대로 보세요. 등차수열이니까 가운데의 2배. 등차 중앙의 2배는 양끝의 합과 같은 거야. 자, 그 다음 AB 36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야. 그럼 등비중앙식을 써야겠죠. 가운데의 제곱은 양끝이 곱과 같다. 이렇게 써야겠죠. 이런 것들을 봐주면 되겠죠. 밑에 집어넣을까? 오케이. B제곱은 36A인데 2A가 8 더하기 B지. 그러면 18 곱하기 2A니까 8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겠구나. 됐죠? B제곱 마이너스 18B 8인 8 144 넘으면 마이너스 144는 0. 얼마야? 18 24 곱하기 6 그치? 24 곱하기 2 144 되겠네. 따라서 B는 24 또는 마이너스 6이야. 양수 AB라고 했으니까 양수니까 B는 24가 되겠죠. 24를 딱 집어넣으면 A는 되겠네. 32고요. 2A가 32니까 A는 얼마다? 16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 없지? 그래서 세수가 등차수이면 가운데의 2배는 양끝이 곱과 같다. 세수가 등비면 가운데의 제곱은 양끝이 곱과 같다는 식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한 연립방식 됐지? 자, 그 다음 75번 개념 257쪽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배워볼까. 자, 등차수열 합공식 다 떠올라 지니 머릿속에 가점이니까 등차수열 합 SN은 자, 끝항공식 2분의 N 괄호하고 A 더하기 L N은 끝항, A는 첫항 맞지? 이때 첫항과 꼭 끝항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그랬죠. 왜? 등차수열은 첫항과 끝항 합이나 두 번째 항과 끝항 바로 앞에 항이나 세 번째 항과 끝도 바로 앞에 항이나 어때? 똑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첫항 끝항 대신에 얘를 줘도 충분히 대신 써도 된다는 얘기였어. 두 번째 끝항을 모를 때는 무슨 공식? 공차 공식 2분의 N 더하는 항이겠어. N 괄호하고 2A 더하기 N-1D라고 썼지. 전개하면 N은 몇 차씩? 2차씩.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
함수 안 생기고 2차항과 1차항만 있었죠. 그리고 그 2차항의 개수가 바로 뭐야? 공차의 절반. 2차항 개수를 2개 하면 공차. 오케이. 그만큼 알면은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합 한번 볼게요. 자, 등비수합 S는요, 일단 뭐냐? 첫 장 A, 그 다음 얼마야? AR, 그 다음에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N-2승, AR의 N-1까지 더하기 이게 1항 때문에 소리죠. 자, 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SN에다가 R을 한번 곱한 SN을 써볼게. RSN을 써볼게. 그럼 여기다가 R이 한 번씩 다 곱해진 거지. 그러면 첫 장은 A가 아니고 뭐가 나오니? 이거는 AR이 되겠네. 곱해진 순간. 얘는 어떻게 되니? AR에 제곱이 되겠고, 얘는 AR에 세제곱이 되겠죠. 얘는 R을 한 번 더 곱하면 AR에 N-1승이고, 얘는 R을 한 번 더 곱하면 AR에 N승이 되겠죠. 이 안에 똑같은 게 보니까 뭐 하면 좋겠다? 둘을 빼면 좋겠다. 그치? 자, 빼면 1SN 빼기 RSN이니까 묶으려면 1 빼기 RSN 되겠고요. 아이고, 같은 거는 이렇게 신나게 날아가고 뭐만 남아? A 빼기 뺐잖아, 그치? AR에 N승이 되겠다. 자, 이때 만약에 R이 1이 아니라면, 여기가 0이 아니지. 양면은 1만 써서 나오면 되겠네. S는 1-0분의, 자, A를 묶을 수 있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겠다. 이게 뭐야? 등비수열의 1항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이야. S는 1-R분의 A 첫 장 바라고 1-R의 몇 승? N승. 여기도 마찬가지 이 N의 전체는 뭐야? 더하는 항의 개수가 되겠어요. 됐죠? 분모 문제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 R-1분의 A R의 N승 빼기 1로 쓸 수도 있죠. 같은 공식이야. 어느 걸 써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쓰면은 공수가 안 나오겠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거 쓰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 계산해서 부호 실수를 안 할 테니까 상관없어요. 같은 공식이니까 아무 때나 쓰고 싶을 때 쓰면 돼. 됐죠? 에이, 그럼 생김 R이 많이 끼면 못할 텐데 이거는 별로 문제 안 나와. 얘들아, 공비가 1이야. 계속 얼마 곱해지는 얘기야? 1이 곱해지는 거지. 그럼 첫 장이 바뀌어 안 바뀌어? 계속 첫 장 A만 나오겠죠. 그럼 A만 두 장창 몇 번 되어지는 거야? N번 되어지겠네? 아, S는 뭐다? A가 N번 되니까 N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겠죠. 공비가 1하는 경우 공식 쓰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역시 보세요. 아까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A 곱하기 R의 N-1이고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어때? A와 R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등비수열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A와 R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연립해서 얼마든지 또 역시 풀리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연립 방식 푸는 게 조금 버거운 게 나올 뿐이에요. 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101번) 봅니다. 자, 직접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번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8 더하기 점점점에서 마이너스 512야. 어떤 수열의 합이야? 어떤 수열의 합이니?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뚝뚝해서 더하기 마이너스 512 얘기를 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인지 먼저 알아야지 그게 맞는 합을 구할 거 아니야.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죠. 얼마씩 곱해지고 있냐? 도가 뿔마뿔마니까 분명히 공비는 흡수인데 2씩 커지고 2배씩 되고 있죠. 따라서 공비가 얼마니? 마이너스 2. 그리고 첫 장이 얼마니? 1인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게 첫 장, 둘 장, 셋 장, 넷 장인데 우리 뭐야? 합구하려면 모두 필요해. 공비와 첫 장도 필요하지만 뭡니까? 총 몇 개의 항이 되는지만 찾아야 되겠지. 그럼 이는 마이너스 500C가 몇 번짜리인지 보셔야 된다. 확실하게 하려면 1만원 구하면 되겠죠.
일반은 뭐가 되니? A는 첫장 1 곱하기 공비의 몇 승? n-1승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512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의 9승이지, 그치? n-1이 9니까 따라서 n 얼마다? 10. 총 몇 개를 잡는 거야? 10개. 이게 10번짝인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합은 S10이 되겠죠? 이 합은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자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이거 씁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1 바라고 1 마이너스 공비의 몇 승? 대신에 하는 개수 몇 개? 10개. 3분의 마이너스 2의 10승은 그냥 2의 10승이죠. 1024. 1 빼기 1024는 마이너스 1023. 마이너스 341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비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딱 외운 다음에 그게 필요한 공비와 첫장 그리고 항의 개수만 보여주면 때려 넣는 거잖아요. 2번 한번 볼까요? 2번. 이건 무슨 수야?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해서 9999999 비둘기인가? 어씨 미안 아무도 못 알아듣네.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자, 9, 99, 999 뭐 이거 무슨 수야? 규칙은 알겠지? 선생님 9를 하나씩 더 붙여가는데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 10을 어떻게 나타낼까? 우리 앞에 셋째 수를 처음 할 때 아마 예제에 있을 것 같은데 유제 어떻게 돼? 9는 10 빼기 1이죠. 99는 10의 제곱 빼기 1이죠. 맞지? 999는 10의 세제곱 빼기 1이죠. 지금 뭐야? 10의 몇 승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의 7승 빼기 1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빼기를 놔두고요. 10,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7제곱이고 1이 몇 개 있어? 마이너스 1이 1승, 2승부터 7승까지 있으니까 1이 7개 마이너스 7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앞쪽은 어때?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10이니까 이거 쓸게. 여기서 크니까 R-1분의 10-1분의 첫째 항 얼마? 10 10의 몇 승? n승 항의 개수 몇 개야? 7개.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니? 없지? 이쁘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쁘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좀 개선했네요. 와 대단하다. 존경합니다. 난 안 해. 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수의 합을 쫙 늘어놓으면은 나는 그게 무슨 수인지 알아야지 그게 맞는 합을 구할 거 아니야, 그렇지? 둘 다 지금 등비가 포함되어 있는 수열들이야. 그래서 등비수열 합 공식을 이용해서 격표를 계산할 수 있었어. 자, 그다음 102번 보겠습니다. 102번.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 12, 합이 10이고요. 첫 장부터 20항까지 합이 30인 등비수열이 있어. 첫 장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자, 이거 등차수는 똑같은 거 나왔었죠, 그렇죠? 등차수를 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등차수에 있으면 그 등차수를 일정한 개수만큼씩 끊어서 합을 구해도 그 합도 뭐가 된다고 그랬어? 등차수에 된다는 게 있었어. 기억나요? 만약에 등차수를 5개씩 끊어서 나온다. A6부터 해서 A10까지 A11부터 5개 A15까지 이렇게 구하면 이 결과들도 뭐가 된다? 등차수에 된다라는 결과가 있었어. 등차수를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5개면 5개씩 끊어서 5개, 5개, 5개 하고 가면 그 합들도 등차가 된다. 그럼 등비도 마찬가지야. 등비술도 직접 쏘면 말아.
AR 제곱해서 쭉 쓰고 쭉 쓰다 보면 근데 이 합들도 얘들은 뭐가 되니? 등비수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세 개씩만 볼게. AR의 제곱이죠. 합. 그 다음에 AR의 세제곱, AR의 네제곱, AR의 다섯 제곱이죠. AR의 여섯 제곱, AR의 일곱 제곱, AR의 여덟 제곱이죠. 항상 등비수의 조건은 최대한 묶어내라고 그랬죠. 얘를 1로 묶으려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얘는 그러니까 AR의 세제곱 묶으려면 1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얘는 최대한 묶으려면 AR의 S제곱 묶으려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결국 어때? 계속 갈수록 얼마큼 곱해지는? R의 세제곱이 곱해지고 있죠. 여기 똑같은데 R의 세제곱이 계속 곱해지고 있죠. 세개씩 합도 R의 세제곱이 공민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자, 등차 등비 같은 맥락이야. 등차든 등비든 같은 개수만큼씩 더하면 그 합도 새로운 등차 또는 등비수열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다만 같은 간격으로 쪼갤 때, 같은 개수만큼 계속 합해 나갈 때 그런 성질이 있는 거야. 개수가 달라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1항부터 10항까지 하면 10이래. 그러면 A1부터 해서 어디까지야? A10까지 합이 얼마다? 10이잖아.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하면 30이라며. 그러면 그 다음 10개는 얼마야? A11부터 A20까지 하면 그 다음 10개죠. 그게 30 아니야? S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30이라고요. 여기서부터 2까지가 30이 돼야 된다고. 그 이만큼 10이니까 이게 얼마야? 20이 돼야지. 이거 왜 봐? 몇 개가 됐든 간에 전체 나열된 수열을 같은 간격으로 끊어내면 그 끊어낸 것들의 합은 역시 등차 또는 등비가 된다는 거잖아. 여기서 1항부터 10항까지 줬기 때문에 그 다음 몇 개는 얼마야? 11항부터 20항까지지. 그 합은 이미 나는 등비가 될 걸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 값을 구해야 되지. 뭐있냐? 1항부터 20까지 합이 30이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 전체 다 해서 30 나온다고요. 난 여기서부터 필요하잖아. 이만큼 10이니까 나머지 얼마 되니? 20이 되겠죠. 아, 그럼 어차피 등비되는 거 아니고 얼마 곱해진 거야? 10이 더해진 게 아니고 2가 곱해진 거라고요. 맞니? 그럼 그 다음 10개 역시 등비수에 될 거니까 2가 곱해지면 얼마 되니? 40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뭐야? 1항부터 30항까지 하니까 여기서부터 2까지 다 알아봤으니까 얼마나? 7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손쉽게 풀어낼 수 있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풀려면 주어진 항의 개수가 항상 어떻게 돼? 일정 간격만큼씩 주어져야지만 가능하겠죠. 맞니? 예를 들면 S5가 얼마나 주고요. S8이 얼마나 주고 이러면 5개고요. 요거 이 사이에서는 3개. 5개, 3개니까 간격이 일정이 안 해. 일정 안 하지? 이렇게 풀어낼 수 없는 거야. 맞니? S 오면은 S10을 줘야지. 아,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5개씩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직접 합을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풀어야 돼. 귀찮지만. 자, 이 경우도 있잖아. 간격 일정화도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합공식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S12죠.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0이라고 그랬어.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 1-공비분의 첫째 항 1-RMS 10승. 여기가 10이다. 아무것도 안 없네, 선생님? 아무것도 안 게 없어. S20 있죠. 1항부터 20항까지 하면 S20이야. 30이라고 했어요. 1-공비분의 첫째 항 1-공비 몇 승? 20승. 대신 한 개수. 이걸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더라? 30 나오더라. 그래 놓고 S30 구하는 거죠. 1-4분의 첫째 항 1-4에 그럼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와 R을 찾아내야겠는데 R의 10승, R의 2승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풀기 힘든 방정식이야. 그치? 자, 어떡하자 그랬더라? 적절히 인수분해하고 공통에서 묶어내다 보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의 모양들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건 그대로 두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어때? R의 20승을 합창공식에서 분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1-1분의 A 1-R의 10승 1 플러스 R의 10승을 분리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왜?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모양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얼마나 이게? 10이라고. 그러면 10 곱하기 1 더하기 R의 10승이 S20 얼마입니까? 30이라고. R의 10승은 얼마다? 2가 되겠죠. 자, R을 구하려고 S지 말고 일단 이만큼만 더. 왜? 그러면 선생님 첫째는 또 어떡할 건데? R의 10승을 여기 집어넣으면 첫째가 구할 수 있나? R 때문에 잘 안 구해지겠지. 맞네? 끝까지 대입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얘를 이용하는 거야. 이거 구할 필요조차도. 얘도 뭐가 보여 지금? 인수분해 보이죠? 이 안에 너 보여 안 보여? 보여다고. 1-R분의 첫자 1은 1의 세제곱이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인수분해 해봐.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돌지 마. 아래 얘는 1-R분의 A 1의 세제곱 빼기 R의 10제곱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공식 있잖아. 오케이? 1-R분의 A 빼기 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되겠어? 이렇게 인수분해 때 또 어때? 또 나오잖아 이거. 얼마라고 이거? 10. 그럼 이제 R의 10승 자리에 뭘 집어넣고요? R의 10승이 얼마나? 2 나왔잖아. 그럼 여기 2 넣고 이게 얼마야? 2에 적으니까 4가 들어가겠죠. 6, 7, 72 되겠네. 아까처럼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어떻게 편해? 훨씬 편하지, 그치? 그래서 간격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의 합이 등비가 됨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편하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마지못해 이렇게 합공식을 써서 푸는데 연어 연립 방식처럼 다 풀에 쳐가지고 A하고 R하고 하는 문제들이 아니야, 그치? 인수분해 등을 통해서 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분에 대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다음 103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우리 앞서서 등차 수열할 때 뭐 배웠니? 수열의 합 SL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 했었죠.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등차 수열에서 배우긴 하지만 등차 수열만 쓸 수 있는 거다? 아니야. 모든 수열에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겠니? SL이 얼마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냐. 그때 AN을 구하는 거는 A1은 꼭 S1을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요 식에다가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S1이 되는 거 그게 A1이 되겠죠. 두 번째 항부터 얘는 둘째 항부터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N을 넣은 식에서 여기에 N-를 넣은 식을 빼는 거에 바로 AN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보였을 때 혹시나 해서 이 식에다 1을 넣은 게 얘랑 똑같으면 얘를 첫째 항부터 써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1을 넣어서 구한 거랑 얘랑 다르면 얘가 실제 일반 첫째 항이기 때문에 얘는 둘째 항부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등비설 똑같아.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있다고 줬을 때 이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SN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첫째 항부터 일반항 구했을 때 그게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죠. AN을 구해봐야 되는 거잖아. 맞아? SN을 그래서 AN 구해볼게요. A1은 얼마입니까? S1하고 똑같죠. 얼마?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더하기 K가 되겠죠. 그 다음 할 건데 둘째 항부터 AN은 SN 빼기 SN-1이었어요. 이제 둘째 항부터는 SN은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K가 되겠죠. SN-1은 SN은 N자리를 N-로 바꾼 거야. N-를 바꾼 거겠죠. 그럼 2의 N승이 되겠네. 2의 N승. 됐음?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2의 N승이고 정리 좀 하자. 물론 끊을까? 항상 끊어. 2의 N승 끊으면 2의 1승 빼기 1이겠죠. 어차피 니까 그런 거 얼마나 나오니? 2의 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기에다가 원래는 얘는 둘째 항부터 2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 식이라고요. 근데 혹시나 해서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얼마 나오니? 2가 나오지. 얘는 같으면 전체가 이 수열이 되는 거고 얘 1 집어넣는 거랑 얘랑 다르면 얘만 따로 넣고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라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데 그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얘 따로 넣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얘 값이 여기에 1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얘는 얼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처럼 등차든 등비든 어떤 수열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일반항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렇지? 그걸 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과 합을 이용해서 합공식을 이용해서 합을 구하는 방법과 주어진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른 합들을 구하거나 일반항을 찾아내는 문제들까지 살폈습니다. 역시 등차와 마찬가지로 등비도 할만해. 그렇지? 그렇게 복잡한 부분들은 안 계시고요. 충분히 연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자, 마지막이 76번이 원리합계 부분인데 자, 이 원리합계는 수능에는 안 나온 지가 거의 뭐 한 20년 다 돼가고 있어요. 수능에는 안 나온다는 게 정설이야. 최근에 안 나왔고요. 모의고사로부터. 교육과정 따져도 교과서 내에는 나오는 교과서 있긴 해.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야? 이 뒤에 뭐야? 사고력이랑 뭐 깊이 생각하고 그런 거 나왔잖아. 그치? 그런 부분에 나와 있긴 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집에서 아직 못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원리합계가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에 속하는 부분이야. 보세요. 일단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원리합계란 말부터 나온다. 원리합계가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서 세뱃돈 100만 원 받았어. 그렇지? 좋지, 그렇지? 100만 원 좀 약하지. 자, 세뱃돈을 1000만 원 받았어요. 잠깐만, 그래.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그 100만 원에 예금을 섞였어. 그 100만 원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원금이라고 해. 처음 내가 넣었던 돈, 원금. 그러면 은행에 넣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정해진 시간마다 뭐가 붙어? 이자가 붙죠. 그럼 네가 나중에 찾을 때는 뭐야? 원금만 찾는 거야? 그래도 이자까지 더 붙여 찾는 거야? 이자까지 붙어 찾는 거지? 둘의 합을 찾는 거야. 원이 아니고 두 법칙 원리합계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왜? 뭐 시비 거고 싶어? 뭐라고? 말해. 기분 나빴어. 뭐 자꾸 그거 아니라면서. 만든지 공부해. 뭐가? 원리가. 아, 얘가 거짓말 한 것 같아서? 진짜인데요, 저거 진짜. 아, 이거 원금과 이자 합계야. 그럼 뭔 것 같아?
자, 원금과 이자를 합치는 거야. 그러면 그 계산을 하는 법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자가 붙는 방식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이거 때문에 진짜 믿어주지도 않는데. 달리법은 계속 원금에만 이자 붙는 거야. 자, 이자가 이율이랄 때 이자율. 이자율이 1년에 세다 엄청 10% 붙는 세다 그치? 그럼 이제 100만 원 넣었죠? 100만 원. 1년 뒤 얼마 되니? 100만 원에다가 이자 10만 원 더 붙죠. 또 1년 뒤에 넣으면 이자가 10만 원 더 붙겠죠? 100만 원에만 또 10% 붙으니까 총 원금에. 계속 이자가 어때? 일정한 만큼 늘어나는 거야. 왜? 원래 원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자도 계속 일정하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달리법이야. 근데 복리는 어떠냐면 100만 넣었어요? 복리는 중복할 때 복이야. 이자에서 다시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럼 1년 지나면 얼마 되니? 110만 원 되겠죠. 이자랑 원금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붙는 10%는 원금에가 10% 붙는 게 아니고요. 원금과 이자를 다 포함한 이 금액에다 10%도 붙는 거야. 그럼 얼마 되니? 10% 11만 원이 붙겠죠. 얼마 돼? 121만 원이 되겠죠. 얘는 120만 원이고. 훨씬 더 어때? 유리하지? X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이 복리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치? 그래서 가끔씩 은행 같은 데서 뭐 특판한다고 하면서 막 복리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어. 짧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막 한 10년, 20년 집어넣으면 이제 훨씬 더 유리한 상품이 되겠죠. 차이야? 그러면 달리법은 너무 쉽잖아, 그렇지? 왜? 이자가 맨날 똑같이 붙어 나오니까. 현재는 이 복리법으로 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복리법은 이자와 원금을 합친 원리합계에 다시 또 이자가 붙는 거야.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10% 붙겠죠. 자, 그러면 무슨 수익이 만들어지냐 이거야. 원래 예를 들어볼게. 원금이 A1이 있었어. 내년 말에 R% 이율로 이자가 지급이 된대. 내년 말에 R%의 이자율로 이자가 붙는데. 그럼 써볼까? 자, 첫째 1년 말 예금을 한 1년째 말이야 말. 그치?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겠죠. 이자는 얼마야? 이놈의 R%죠. 100분의 RA가 되겠죠. 아니? 원금의 퍼센트니까 100분의 R만큼 곱해야지. 100분 정도니까. 그럼 A를 옮기면 된다. 1 플러스 100분의 R에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년 말. 그 다음에 연말에는 이자 한 번 더 붙겠죠. 어디에 붙는 거야? A에 붙는 게 아니고 이 전체 1년 말의 금액에 그대로 또 100분의 R만큼 붙겠죠. 맞네? 그러면 현재 원금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거기에 이자가 얼마 붙는가? 이놈에다가 R%가 또 붙겠죠. 이놈에다가 R% 붙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 또 이만큼 묶어낼 수 있겠네? A 1 플러스 100분의 R에 묶어내면 1 더하기 또 100분의 R 남죠. 100분의 되겠네 이렇게. 네. 어때? 여기 있는 1 플러스 100분의 R이 계속 하나씩 더 곱해지겠죠. 무슨 수액 만들지? 등비수액 만들고. 3년 만에는 뭐가 되겠어? 방법칙에 따르면 결국 뭐야? 1 플러스 100분의 R에 세제곱이 되겠죠. 다시. 자, 문자 말고요. 그냥 숫자 가지고 얘기할게. 그지? 잘 와닿지 않잖아.
자, 104번 보세요. 연이율 5%로 1년에 5%만큼 이자 받는다는 거야.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연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의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들어간 거야. 그러면 자, 1년 초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금을 한 첫 번째 해 초를 말하는 거예요. 연초. 그럼 이때 얼마 들어가겠냐? 100만 원을 때려 넣겠죠. 그러면 2년 초는 연말에 붙잖아. 연말에 이자는 항상 연말에 붙거든요. 그지? 그리고 이자 붙여주고 다음에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1년 말 바로 다음 날이 2년 초가 되겠죠. 12월 30일이 첫 번째 해의 말이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연초잖아. 그치? 얘를 1년 말로 봐도 상관없지. 하루 차이니까 어차피 이자는 한번 붙을 테니까. 이자 한번 붙었죠? 1년 지났으니까. 얼마 붙었어 이자가? 100분의 5 0.05만큼 붙었죠. 그러면 100만원 1 더하기 0.05가 되겠죠. 요게 원금 100 곱하기 1 100 곱하기 0.05가 이자. 그럼 또 얼마야? 3년 초는 또 1년 지났죠. 그럼 이 금액에 또 얼마큼 붙어? 이자가 또 0.05만큼 붙겠죠. 제곱이 되겠죠, 이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자, 10년째 말이야. 잘 봐. 10년째 말은 뭐랑 똑같아? 11년째 초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자 붙는 관점에서는. 맞니? 연초인데 갑자기 말로 바뀌니까 몇 년 지난지 알 수가 없잖아. 연초로 바꾸니까 어때? 몇 년 지난 거야? 1년, 1년에서 몇 년 지난 거야? 10년 지난 거죠. 그치? 10년 지났으니까 이자도 몇 분 붙었겠어? 10분 붙었겠죠? 100만 원에다가 몇 승? 10승이 되겠죠. 2년 초에 1승이고 3년 초에 2승이면 11년 초면은 10승이 되겠죠. 근데 나 처음에 100만 원 땡 넣고 계속 놓은 게 아니야. 뭐라 그랬어?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적립한다. 10년 동안. 연초마다 계속 100만 원씩 더 붙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넣었던 100만 원은 10년 말이 될 때까지 이만큼의 금액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2년 초에도 또 100만 원을 새로 넣었거든.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계속 이제부터 가겠죠. 100 곱하기 1.05에 1승. 그럼 뭐야? 이자 한 번 덜 붙죠. 1년 늦게 넣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자 한 번 덜 붙어서 나오겠네. 그럼 마지막에 얼마야? 1승이 되겠죠. 3년 초에도 또 올 때 100만 원을 지금 넣었단 말이야. 그럼 또 1년 더 늦게 넣었으니까 이자 한 번 덜 받아먹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쭉쭉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 10년 초에도 100만 원을 때려 넣을 거고요. 그럼 10년 초에 넣으면 10년 말에 이제 한 번 받고 땡이네. 100 곱하기 1.05에 1승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안 넣었죠. 10년 말이니까 11년 초 때야지 100만 원을 텐데 더 이상 안 넣었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다 때리는 것들을 합쳐서 찾을 때는 얼마를 찾는 거야? 얘들 다 더한값을 찾겠죠. 이게 우리 찾는 원리 합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가만 봐봐. 이 수열들.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얘를 첫째로 본다면 계속 얼마 곱해지고 있어? 1.0가 곱해지는 등비수열이잖아. 맞니? 이때 원리 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공비가 얼마야? 얘가 계속 곱해지죠? 1.05 공비 빼기 1분의 첫 장은 얼마 되고요? 얘가 첫 장이잖아. 100 곱하기 1.05 첫 장 괄호하고 1.05 공비의 몇 승? 항이 몇 개? 10개 10승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계산하자. 1.05에서 1을 빼면 0.05 분의 1.05 곱하기 100은 얼마야? 105 1.05의 10승은 얼마로 계산하였어? 1.63으로 계산하였죠. 1.63 빼기 1은 0.63 이렇게 합니다. 계산하면 되겠다. 얼마 나올지는 분모 분자 100 곱하면
5분의 105 곱하기 63 21 곱하기 63이야. 1323 1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10년 뒤에. 자, 이렇게 표를 그려서 표가 편하기보다는 그림에 가깝나? 그래서 차곡차곡 한번 해보시면 똑같이 나와. 매번 똑같아. 이자율과 금액들만 달라지지 동일한 패턴이야. 연습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야. 물론 이것도 응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워. 근데 일단 기본기만 연습해두자고요. 자, 이 문제를 다시 봐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바꿔볼게. 동일한 조건인데 문제를 바꿔본다는 얘기야. 연이율 5%야. 1년마다 복리로 연초에 얼마씩 100만 원씩 넣었다 그랬죠. 이번에는 이제 돈을 언제 넣냐면 매년 말에 100만 원씩 적립하겠다. 그랬을 때 10년째 말의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뭐가 다른 거니? 얘는 매년 초에 적립을 했고요. 얘는 이제 매년 말에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야. 생각해보자. 자, 1년 말부터 시작하겠지. 돈이 1년 말째 들어오니까. 그렇지? 100만 원을 집어넣어요. 그럼 2년 말에는 얼마 되겠어?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이자 이렇게 붙겠죠. 3년 말에는 100만 원에다가 1.05의 제곱이 되겠죠. 쭉쭉쭉쭉 가가지고 10년째 말은 100만 원 곱하기 1.05에 몇 승일까요? 1년 말, 2년 말 한 번, 두 번 붙지. 1년 말에 없고 2년 말에 한 번 붙었어. 3년 말에 두 번 붙었어. 10년 말에 몇 번 붙겠어? 9번 붙겠죠. 9번밖에 못 붙은 거야. 연초에 했더니 10년 말에 10번을 이자를 받아먹었는데, 그치? 연말에 하다 보니까 한 번 덜 받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다음에 2년 말에 또 100만 원 새로 추가 넣죠. 그럼 얘는 100 곱하기 1.05 위에 거보다 한 번 덜 받으니까 최종적으로 10년 말에는 몇 승? 8승이 되겠죠. 3년 만에 또 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럼 얘들 이자는 당연히 한 번 덜 또 받아보니까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되냐? 매년 말에 되니까 10년 말에도 100만 원 넣겠죠. 매년 말에 넣기로 했으니까. 근데 얘는 넣자마자 어때? 이자도 못 받으면 그대로 찾게 되네. 그럼 그때 우리 학교는 뭐야? 이걸 다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무슨 셀이야?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니? 1.05. 그러면 합은 1.05 빼기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자, 이번엔 첫 장이 나가죠. 첫 장이 이번에 100이죠. 괄하고 1.05 공비의 몇 승? 대전항이 몇 개야? 0승부터 9승까지 10개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또 선생님 그러면 적립을 매년 초에 하는 거랑 매년 말에 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구나. 그치? 만들어지는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도 달라질 거고요. 공비는 동일하지만 어쨌든 이자를 받아보는 횟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첫째 항과 끝항들이 다 달라지게 나온다고.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만들어만 내면 그 만들어진 결과를 보고 합을 구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를 그려가면서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밑에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제 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느 걸 해볼까요?
첫 104-10번 넣을 거예요. 104-10번. 그냥 이렇게 두고. 자, 매월 초에 이제 단위가 월이다. 상관없어요. 매달마다 있다 보나 보네.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 적립이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2년째 말 얼마를 만들고 싶은 거야? 300만 원이 만들어지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는 원금, 적립했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합쳐서 얼마 되면 300만 원이 되도록 하는 얘기야. 그러려면 일정한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나 이거야. 아마 월 이율은 매달 이자가 붙는데 몇 퍼센트? 1%라고. 1%. 한 달마다 복리로 계산한대. 됐지? 그러면 자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을 내가 뭐라 그럴까? A라고 넣을게요. 그러면 모르니까? 오케이. 매월 초에 넣었으니까 자 1월 초지. 얼마 하는 거야? A1 넣었어요. 그럼 2월 초에는 한 달 지났으니까 이자 한번 붙겠죠.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가 1이고요. 이율이 0.01이잖아. 이게 되겠네. 됐지? 3월 초는 또 한 달 지났으니까 어때? A 곱하기 1.01이 한 번 더 곱해지겠죠. 이 정도 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자, 몇 년 말이야? 2년째 말이야. 2년째고 이제 월초 따지고 있잖아. 2년이면 몇 개월 지난 거야? 24개월이죠. 그럼 2년째 말이라는 얘기는 몇 월 초야? 24개월째 말이 되겠지. 그러면 24월 초도 있고 그 다음에 24개월째 말이 있겠죠. 지금 계속 월초에 넣게 되면 지금 월초 계속 쓰고 있잖아. 월초에 적립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찾는 거는 월말을 찾는 거지. 그럼 24월 말까지 이자를 다 계산해야 된다고. 됐니? 그럼 자 24월 초에는 얼마야? A 곱하기 1.01에 2월 초에는 1제곱, 3월 초에는 2제곱, 24월 초에는 23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월말까지 가면 또 한 달 더 갔으니까 어때? 이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아 먹고 끝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월 초에도 또다시 A를 적립하겠죠. 그럼 위에 그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겠네. 그러면 얘는 몇 승? 23승이 되겠죠. 3월 초에도 또다시 A를 적립하겠죠. 이자 한 번 덜 받아 먹겠네. 마지막에 24월 초에 또 얼마야? A를 넣겠죠. 월 초마다 넣기로 했으니까. 그럼 얘는 거는 이자 한 번 받아 먹겠네. 됐지? 24월 말에는 돈 안 넣지. 25월 초에 또 돈 넣을 텐데 이미 끝났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마지막에 찾는 돈은 뭐야? 이만큼의 합이 되겠군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첫 장이 얼마? 얘를 신청을 하면 되겠죠? 작은 쪽을 공비가 얼마인데? 1.0이 되겠죠. 그 밑에 합은 원리학계는 얼마다? 공비 빼기 1분의 첫 장. 그 다음에 공비의 몇 승? 항이 몇 개예요? 1부터 24까지 몇 개? 24개 빼기 1 여기서. 얘는 줄 거야 아마. 어디가 됐냐? 1.01에 24승 1.27로 계산했죠. 1.27. 그러면 계산하면 0.01분의 A 곱하기 1.01 곱하기 1.27 빼기 1이니까 0.27. 계산기 가져오세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지? 얘가 얼마 돼야 된다고요? 300만 원이 돼야 된다고요. 반을 만 원 뗐어요? 300. 그러면 A만 원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지? 그게 우리 찾는 적립해야 될 금액이겠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300만 원 됐으면 하잖아. 28개 만에. 찾은 돈이 300만 원 돼야 된다고. 어때? 화면 할수록 뭐 좀 똑같은 걸 해야 되죠. 만들어지는 게. 한 번 더. 또 봐요. (140번)
영은이는 자전거를 사시려고 자 1월부터 매월 말에 매월 이거는 말이야. 적립을 매월 말에 해.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 그래서 10월 말에 얼마 되게 원한다고? 30만 원이 되고 싶다. 10월 말에 원리학기가 30만 원이 되면 된다고. 월 이율 0.5%. 한 달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얼마 적립해야 되나 물었어요.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뭐라 쓸까요? 또 얘가 그렇게. 자 이번에는 매월 말에 적립해. 그럼 당연히 어때? 1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응. 1월 말 A 쳐넣겠지. 그럼 2월 말에는 이자 한번 붙였네? 이자 얼마인데? 0.005 맞지? 1 더하기 0.5 0.5니까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3월 말에는 A 곱하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쭉 가지고 몇 월 말? 10월 말 A 곱하기 몇 승이야? 2월 말일 때 1승, 3월 말일 때 2승이니까 10월 말일 때 몇 승? 그렇게 되겠네. 또 2월 말에 한 번 더 적립하겠죠. 그럼 얘는 이제 한 번 붙을 거고요. 위에부터 한 번씩 적게 붙을 테니까 마지막에는 8승이 되겠죠. 3월 말에 또 넣겠네. 이제 한 번 덜 붙겠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마지막 10월 말에도 매달 말에 집어넣기로 했으니까 10월 말에도 얘를 집어넣어야겠죠. 얘를 집어넣자마자 이제 찾아야 되네. 이제 안 붙겠다. 따라서 내가 지금 찾아야 될 돈은 이걸 다 합친 금액이 되겠네. 역시 등비수율이야. 공비가 얼마다? 1.005. 공비 빼기 1분의 첫 장 A. 공비의 S 나누기 몇 개? 10개 빼기 1. 주어진 값이 있으니까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월초, 연초에 적립하는 거냐, 월말 또는 연말에 적립하는 거에 따라서 어때? 마지막에 집어넣는 게 이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첫 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마지막에 집어넣은 게 이자를 한번 받게 되면 첫 장이 이자 곱해진 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집어넣은 게 그냥 이자 없이 바로 나온다면 첫 장은 마지막에 집어넣은 금액이 되겠죠. 됐니? 계속 가면서 하시면 그래도 할만해.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수열까지 마무리했어. 자, 등비수열 일반항, 등비수열 합공식 당연히 알아야겠고요. 주어진 조건들을 첫 장 A와 공비 R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표현된 식을 계산하는 게 등차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자고 그랬어? 어떤 조건식이 나오면 항상 최대한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어놓고 우리가 같은 모양 공통된 부분을 계속 찾는 연습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지? 단순하게 연립해서 막 1차 방식 풀듯이 풀 수는 없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그런 계산 부분들을 좀 유의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식을 계산까지도 확실하게 연습을 해주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활용 문제 봤었지? 도형에서 활용 문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어떤 도형들을 자르거나 뭔가를 하면 그때 만들어진 결과들은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한 번 한 번 될 때 어떤 얼마만큼 비율로 변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공비 찾고 일반항 만드는 거 문제 없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복습 다 해주시고요. 숙제는 여기 있는 연습 문제 266조 스텝 3 앞까지. 그 다음에 라이트 스탠드까지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 생긴 프린트 나갔습니다. 등차까지 나갔나 안 나갔나? 따라 나온 거 없었나? 등차 복수하는 프린트를 준비해 좀 할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꺼주세요.